근데 환자가 병원에 와가지고 저는 피지컬 AI로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일론 머스크가 실망인데? 그러면 너 이거 나왔는데 기계한테 누가 처음 수술 받을 거야 하면 수술 받으실 건가요? 내 가족과 내가 이 기계한테 수술을 받겠냐고. 이거는 이 기자분을 한번 내가 데리고 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춘의원의 동원장 김동빈입니다. 춘원장 신춘호입니다. 저희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병원을 개원하게 됐네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의대 다닐 때부터 둘이 친해가지고 우리 나중에 병원 같이 하자 이런 게 막 우스갯소리를 했었고 그때 지은 이름이 이제 동춘의원 동춘병원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한번 해보자 이름을 고민하다가 그럼 그때 못 만든 이걸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이름을 짓게 됐고 지금 오늘의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뭐 한번 얘기를 다뤄보자 해서 우리끼리 이제 주제를 한번 정해봤는데 AI 시대에 우리 자식들의 뭐 교육이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은 첫 번째 기사는 이제 중앙일보에 이제 2026년 2월 24일 날 나온 기사인데 제목이 내 아들 의사 안 시킨다. 2대째 의사 아빠가 대신 보낸 곳. 그러니까 모 교수님이 AI 시대 의사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그리고 곧 있으면 뭐 챗GPT나 아니면 뭐 클로드나 뭐 제미나 이런 걸 쓰다 보면 아, 나 역시 곧 대체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든다 라고 털어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후배 이제 분들을 보면 저희 이제 막 뭐 수련하거나 뭐 이럴 때 보면 뭐 발표 준비하거나 이럴 때 진짜 일일이 저희가 책 읽고 맞아. 논문 읽고 요약하고 그 이제 PPT에다가 막 정리하고 나중에는 우리도 이제 막 되게 막 거의 AI 수준으로 막 딱딱딱 하긴 했지만 근데 결국엔 우리가 다 직접 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불과 몇 년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레전트 분들을 보면 실제로 진짜 AI를 이용해서 딱 그 발표할 논문을 딱 주고 그걸 PPT로 바로 만들고 그렇죠. 잠잘 시간을 확보를 하는 거죠. 아 좋죠. 그 다음 기사 한번 볼게요. 2월 19일 날 나온 기사인데 엄마 나 진짜 의대 가도 될까? AI vs 의사 정확도 비교해보니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나도 이 기사 봤어. 근데 이거는 뭐 AI의 정확도가 더 높다 이렇게 하는데 그 숫자적인 거나 뭐 사실 계산하는 거 계산기가 더 정확하지. 지금 이 기사에서 나오는 건 이제 뭐 의료 교육 플랫폼 메드스케이프에 대한 증례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한번 봤던 거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였던 것 같은데 그 회사에서 이제 진단용 AI 플랫폼 베타 버전? 그러니까 이제 아직 완성된 게 아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어려운 증례를 가지고 미국 내에 있는 저명한 의사들한테 질문을 던졌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자체 개발한 AI 그 진단용을 가지고 실제로 했을 때 실제로 그 AI가 훨씬 더 높은 정확도를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누군가 어떤 전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때 전문가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AI를 안 쓰냐? 그건 신뢰도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을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운전하는 것보다 사고율이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기대감은 AI는 무조건 100%일 거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아직은 상용이 안 된다고는 하는데 저희 와이프도 그래서 자율주행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넓은 도로랑 고속도로에서는 자율주행 쓰는 게 무조건 편하잖아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절대 안 쓰더라고요. 근데 제수 씨는 안 쓸만해. 운전을 너무 잘해. 그래서 그 신뢰도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수학은 없어질 거다. 계산기가 너무 좋아져서 그런 거랑 마찬가지의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스크리닝하고 이런 것들은 AI가 더 잘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결론 내리고 이거를 확진을 내리고 이거를 환자한테 설명을 해주고 이런 영역까지는 올 수는 없지만 AI가 오히려 인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이거 스크리닝을 한다거나 어떤 진단을 한 번, 두 번 더 확인을 해줘서 더 정확한 방향으로 가게 해주는 좋은 모델이 나타난 거지 이게 그 인간이나 의사의 영역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AI 대체가 어려운 학과가 응급의학과 외과 계열 아니냐 AI 대체가 쉬운 학과가 영상학과나 병리학과 아니냐라고 얘기를 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외과 계열이잖아요. 그 신경외과니까 그쵸. 수술을 많이 하는 과고 그러면은 동 원장님은 이거 생각에 동의를 어느 정도 하세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I가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는 처음에 환자들이 왔을 때 환자를 분류하는 거나 아니면 무슨 과로 연결해 준다거나 이 사람 무슨 과에 더 가깝다 이런 환자 분류에 대해서는 더 빨리 이렇게 AI가 대체할 수 있겠지만 진짜로 뭐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들이 들어왔다.
그거를 뭐 AI가 대체하기까지는 뭐 엄청 큰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자율주행도 지금 뭐 5년 이상 걸리고 도로 다니는 차들을 만들기까지는 지금 뭐 5년 이상 걸린 걸로 아는데, 인체의 그 길을 탐구하는 수술을 그렇게 대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와 더 많은 그런 임상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대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근데 아까도 영상학과 뭐 그 스크리닝 할 수 있는 더 좋은 진단 기구가 있어서 인력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죠. 필요한 인력이. 그러니까 방금 뭐 동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제가 약간 보충 또는 약간 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부분이, 그 대표적으로 영상학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몇 년 전부터 실제로 많이 줄 거다, 필요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영상 자체 판독을 AI로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영상학과가 없어질 거라 예상을 했지만 지금 그 이후로 영상학과 전문의들이 더 많이 배출이 되고 있고, 오히려 그들의 연봉은 더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더 쓰기 쉬워져서 그들의 그러니까 결과물의 질 자체나 양 자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쓰는 게 더 많아져서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해지게 되는 거죠. 다음 기사 한번 볼까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데, 제가 일론 머스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의대 가지 마라, 무의미하다. 그 일론 머스크가 폭탄 발언을 했죠, 한번. 그래서 막 발칵 뒤집혔었죠. 소위 말하는 긁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진짜 저도 한번 긁혔었고, 3년 안에 외과 수술이 가능한, 그러니까 로봇이죠. 피지컬 AI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외과 수술을 하고 있는 동 원장이 볼 때는 어때요? 근데 이제 뭐 수술 중에도 뭐 대체 가능한 수술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뭐냐면 아니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긁혔냐고. 긁혔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키트화된 수술이 있어. 뭐 요즘에는 뭐 쌍꺼풀 수술이나 아니면은 뭐 왜 더듬어? 아니 많이 긁혔어? 왜냐면은 쌍꺼풀 수술 하시는 분들이 또 오해하실까봐. 그리고 뭐 라식 수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나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거의 키트화돼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기계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뭐 그러면 너 이거 나왔는데 기계한테 누가 처음 수술 받을 거야 하면은 수술 받으실 건가요? 내 가족과 내가 이 기계한테 수술을 받겠냐고요. 저랑 안 받죠. 그러니까요. 데이터가 쌓이고 나면 받겠죠. 그렇죠. 데이터가 쌓인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3년 안에 할 거면은 뭐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수술을 받아보고 기계한테 안전하다 생각하면은 배포를 하는 길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는 일론 머스크가 제가 얘기한 그 본질 자체를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라식 수술 때 수동 레이저를 맞을래, 자동 레이저를 맞을래? 난 당연히 자동으로 한다고 하는데, 라식 수술은 비급여예요, 비급여. 이거는 라식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더 생활이 편하고자 하는 수술이잖아요. 근데 이 수술을 할 때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로 병원을 선택하고 의사를 선택하지, 뭐 레이저로 하니 수동 레이저로 하니 이런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 신뢰할 만한 의사가 나는 이 자동 레이저도 좋은 것 같아, 너 같은 케이스는 레이저로 하는 자동 레이저나 피지컬 AI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걸로 해보지 않을까? 그러면 환자도 하겠죠. 근데 환자가 병원에 와가지고 저는 피지컬 AI로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일론 머스크 실망인데. 이제 다음, 되게 뭐 PD님이 약간 우리 약간 좀 뭔가 긁히라고 계속 이런 기사를 되게 주시는 것 같은데, 자녀 의대 보내시게요? 의사 종말론에 의료계 AI 포비아 확산? 이거는 이 기자분을 한번 내가 데리고 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진짜 의사들을 너무 매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의사들은 AI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의사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진짜로 더 좋은 기구, 내가 더 환자들한테 좋은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좀 긁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거 약간 정치도 좀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 정치 편향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을 계속 공격하는 듯한 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사들은
그냥 니네들 밥그릇 생각하고 니네들의 직업의 존폐에 대해서 걱정하는 집단인 것처럼 매도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진짜 계산적으로만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는 이미 개원을 한 의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나오는 이제 파릇파릇한 의사들은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뭔가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AI가 됐든 뭐 피지컬 AI가 됐든 그게 나와가지고 도입이 되면 많은 의사들이나 의료진들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질 자체가 되게 좋아진단 말이에요. 노동의 질이. 그리고 그들의 인건비 자체가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좋겠어요? 싫겠어요? 저희도 의사지만 의사인과 더불어 우린 이미 개원한 대표들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저희들한테는 좋아요. 그건 진짜 개선적인 의미에서 얘기를 드린 거고, 또 하나는 진짜 환자를 생각해서 의사를 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분들은 의사가 뭐 살아남니 어쩌니 이런 고민 안 하세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바쁘고 이 환자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시는데 거기에 진짜 악마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도움 줄게 해도 받아들일걸요? 이 환자를 살릴 수 있다 그러면. 근데 AI가 나와가지고 더 질이 좋아진다는데 싫어하겠어요? 엄청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내가 다큐멘터리에서 하나 본 것 같은데 암 진단해서 암 치료하시는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 교수님이 요새 AI 이용한 치료제가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 이런 치료하는 로드맵 자체를 AI가 짜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거를 했더니 완치율이 높아졌다. 너무 감사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기본적으로는 그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이 기자분들 좀 다시 한번 기자를 써보시는 게. 네. 이제 막 자꾸 긁힌다고 하니까 이제 PD님이 이제 더 긁힐 만한 걸 하나 이제 주셨는데, 와, 이거 중앙일보죠. 일종의 진단 배달을 하는 고급 배민 라이더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라이더 분들도 깐 거고, 우리도 깐 거고. 와, 이거는 왜 두 집단을 깐 거지? 요새 두 집단이 약간 뭔가 좀 꼴보기 싫은 집단인가? 근데 이제 의대에 이제 집중이 되고 의대 뭐 불패시나 뭐 이러면서 이제 의대에 간 거에 대해서 너무 특권 의식처럼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이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게 좀 다 이슈 몰이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일종의 진단 배달을 하는 고급 배민라이더, 아예 그렇게 해서 AI 뭐 해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정확한 진단 배달을 해드리면 우리야 좋지. 당연히 좋죠. 근데 우리도 항상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피부 미용, 그러니까 환자의 목숨과 건강에 크게 지장이 없는 진료 과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딱 공식처럼 뭐 1+2는 3 이런 게처럼 딱 정확한 그 증상이나 이런 게 있지 않잖아요. 해보면 되게 모호한 게 있고 다른 게 원인일 경우도 되게 많고.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나도 교과서를 예전에는 교과서를 막 뒤적뒤적 했는데 그럼 진짜 한계가 있는데 최근에는 저도 세 가지한테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챗GPT, 제미나이, 그다음에 클로드까지 해가지고 세 개한테 얼마나 좋아졌냐면 환자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 찍어가지고 걔네들한테 자료를 주고, 물론 이제 의사기 때문에 물어볼 수만한 거는 물어보죠. 왜 무슨 말이냐면 몇 세 환자고 어떤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단서들을 우리가 주는 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답변들은 진짜 내가 그 논문 뒤지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뒤져야지만 나올 만한 내용들이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저번 때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어떤 증상과 검사 결과값을 주고 나서 나는 이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했더니 제가 생각 못했던 질병들도 다 얘기를 해줬다. 맞아요. 그거는 사실 우리가 막 논문 찾아보고 책 찾아보고 이거는 우리가 CT를 타고 진단을 배달하는 거라면 이제 우리 뭐 AI 쓰는 거는 드론. 두카티 타고 드론. 그러니까 라이더가 오토바이가 좋아지면 더 빨리 배달할 수도 있듯이 뭐 이건 좋은 방향으로 저는 우리를 칭찬하려고 쓴. 그죠? 모르겠네. 그렇게 보면 칭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은 실제로 그렇다. AI에 대해서 막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건 있죠. 이제 자기 자식을 이제 의대를 보내는 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일 수는 있지만, 지금 현직 의사들한테는 뭐 우리들은 생각은 이렇다.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의사셨고 그 다음에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 나중에 좀 의전원으로 가서 늦게 의사가 된 케이스거든요. 근데 저는 의사가 처음 됐을 때 굉장히 기뻤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의사가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근데 AI 시대는 더 환경들이 많이 변하고 시대도 급변하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직업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지 않으면은 사실 그거는 더 버티기 힘든
시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내 자식이 진짜 그 의사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은 AI랑 상관이 없이 어떻게든 헤쳐나갈 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직업에 대한 애정만 있다면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 인생을 의사로서 잘 살아갈 수 있다면은 나는 권하고. 저는 안 보낼 거예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기본 조건은 이제 동원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냐면 내 아들이 의사를 원하면 보내겠다. 그렇지만 일부러 시키진 않겠다. 이 의도인데 그러면은 기본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 의사가 되겠다는 거는 우리 때는 환자를 살리고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 근데 거기에 일선에서 뛰고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게 의사였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럼 AI 시대에는 이런 질문을 던지신다면 진짜 환자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더 많이 지키는 방법은 의사가 아니고 그 의료 체계나 아니면 그런 의료 시술이나 이런 거를 더 많이 개발하고 시스템 자체를 만드는 사람이지 않을까? 오히려 그쪽으로 가라고 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반드시 환자분을 살리고 의료 자체를 되게 좋아지게 만드는 데 있어서 꼭 의료여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이 되죠. 일선에서 앞에서 이제 환자를 막 구해준 의사보다 백신을 개발한 사람이 막 더 많은 사람을 살렸다. 맞아요. 이제 오늘 막 AI 그리고 의사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슈나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동원장님은 어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AI 시대에 우리가 좀 준비하거나 대처를 해야 되는 자세나 뭐 이런 것들 또는 의사로서 우린 이렇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이 있어요? 저에게는 이제 AI는 아직도 좀 뭔가 먼 이야기, 그러니까 실생활에 이렇게 막 내 진료하는데 이렇게 막 들어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얼마나 잘 이용할 수 있느냐가 이제 더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의사로서 AI를 뭐 지금 실제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왜냐면 저는 이제 프로토콜이 정해진 과가 아니라 피부 미용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치료를 접할 수 있어서 논문들 자체를 실제로 이제 설정을 해놔요. 그러니까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설정해놓고 그러니까 매일 아침 10시에 그러니까 주제를 정해놓고 거기에 걸맞는 논문을 한 5개를 맨날 받아요. 요약으로. 그래서 그거를 관심 있으면 풀로 다시 읽고.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진짜 그 구글 스칼라 들어가가지고 막 찾아보고 이랬는데 그런 게 너무 좋아졌고. 근데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적응해서 우리도 써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통화들도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내가 춘원장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세팅을 해놔서 아침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매일 비슷한 내용과 그지. 이런 것들이 오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그때 우리 동춘원 컨셉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한번 해봤는데 막 어색하기도 하고. 둘이만 수다 떠는 시간이 될까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도 더 좀 많이 해보고. 저희를 막 너무 전문적인 의사라고 보지 마시고 그냥 40대 아저씨 근데 어쩌다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의사를 하고 있지만 저희도 그냥 평범한 동네 아저씨고 그래서 저희 40대들이 되게 매력 있는 세대이긴 하잖아요. 저희끼리 얘기할 때는 왜냐면 아날로그도 겪었고 디지털도 겪었고 이제는 AI라는 시대도 오고. 저는 제가 그 어렸을 때 40대 아저씨들한테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시대가 낭만 있는 시대였다. 우리가 좋은 시대를 사는 사람이다. 니네들은 모른다. 우리도 이제 그 세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착각은 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까지 동춘 의원의 동원장이었습니다. 그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키워주세요. 지금까지 동춘 의원의 춘원장이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키워주세요. 키워주세요. 키워주세요.